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왕 1부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자, 한 주 잘 보내셨을까요? 한 주에도 정말 다양한 이슈들이 살아 숨쉬었는데 그중에서 또 어떤 종목으로 큰 수익까지 얻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다음 주 전략 어떨까요? 지금 딱 한 주를 열심히 보내고 오니 미장이 좀 쉬어갔을 수밖에 없었던 데이터들을 소화했잖아요. 다음 주가 또 궁금해지는 토요일입니다. 좋은 정보 위원님과 함께 먼저 열어가고요. 오늘 또 머니왕 1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방송 좋은 정보 위원님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잠시 후에 무료 공개 방송이 펼쳐지는데요. SP라고 되어 있는데 왠지 SP 소프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람이라고 한다면 자람스러운 자람 테크놀로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굉장한 한 주의 흐름이 있었죠. 자, 행복한 꽃길로의 동행 잠시 후 11시 20분에 시작하니까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좋은 정보 위원님 바로 만나 뵙고요. 시장 전망 이야기부터 나눠보죠. 좋은 정보 위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위원님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주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진짜 바쁘시잖아요, 위원님. 네, 뭐 바쁘지 않아요. 정말 부지런히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그쵸? 네.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셔서 운동하고 오셨어요? 네, 대단하십니다. 매일매일 하시는 거예요? 거의 매일이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요일까지? 아니죠. 아침 방송 있는 날은 좀 못하고, 그때는 오후에 하고, 네. 월요일, 목요일 날은 제가 좋은 정보의 공방 시간 있잖아요. 네. 그것도 못하고, 이제 나머지는 거의 운동합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이렇게 뛰세요? 아직 뛰지는 못하고요. 걸으세요? 거의 걷고, 어. 스트레칭하고, 이렇게 뭐. 좀 그게 또 하고. 비결일 수 있겠네요. 예, 예. 그런데 화사님께님. 네. 제가 이제 이게 여의도 공원을 이제 네. 거기서 한 바퀴 돌면서 운동을 하거든요. 우와. 근데 혹시 우리 화사님 사는 동네에 네. 꽃 핀 거 보셨어요? 꽃이요? 네. 제가 진짜 생각해보니까 차트만 봤지 꽃을 못 봤네요. 뭐 거의 반 주식쟁이 됐네 이제. 그러니까요. 꽃도 봐야 되는데, 그쵸? 즐기면서 근데- 해야죠, 여러분. 근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네. 저도 몰랐었어요. 어. 딱 가운데 여의도공원 보니까 뭐가 이제 우와. 막 하얗게 나무가 하얗게 뭐가 보여요? 이거 뭐지? 라고 보니까 지금 이거 눈인가? 근데 눈은 아닐 거고 가까이서 보니까 매화 있잖아요. 매화. 딱 한 그루가 큰 게 쫙 폈더라고요. 해를 잘 받았나 보다. 예, 그런데 네. 지금 왜 제가 이렇게 좀 이니셜을 그 표현을 써드리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춘례불사춘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봄이 오는 것은 불사춘? 아니 그러니까 봄이 오기는 왔지만 봄이 오기는 왔지만 봄 같지 아니하다. 불사춘. 봄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그렇지 생각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거든요. 지금 시장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오, 시장이 정확하네요. 예, 시장이 좋은 듯 하면서도 굉장히 까다롭고 맞아요. 변동성도 크고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저는 이제 토요일 날은 되게 좋아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침 방송에서는 인기가 대단히 좋습니다. 여기서도 나름대로. 좋으세요. 네? 지금 여기서도 여기도요? 좋으세요. 그래서 아침 방송에서 제가 이제 드리는 그 종목들이 거의 적중률이 90%에 육박하고 있고 요즘 뭐 거의 빵빵 매일 상한가 그것도 저점에서 잡아서 상한가를 터뜨리고 있기 때문에 아주 아침 방송에서는 저를 유튜브에 그런 닉네임을 주시더라고요. 찍상남. 찍으면 상한가는 남자. 이래서 저도 요즘 참 보람을 느끼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근데 토요일 같은 경우는 특히 제가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과거에 직장 다니다가 또 거기서 실패도 하고 그러면서 다시 이제 제가 주식 소식에서 전문가가 됐는데요. 직장 다니신 후배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에 대해서 늘 설레는 마음으로 이 방송을 시작하고 있답니다.
뭐 제가 이렇게 뭐 잘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다만 제가 뭐 경영학 전공했고 30년 그 업력을 가지고 여러분께 많이 힘들으실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좀 노하우를 많이 전수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 특히나 오늘은요. 아프고 이렇게 좀 많이 야인 계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이따 말미에 말씀드리겠지만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SP소프트 남들이 안 볼 때 완전 그 기업 내용에서 철저하게 저점 황금 맥점에서 포착해서 5연속 상한가 물론 뭐 인터벌이 좀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또 그에 의해서 바로 이번 주 월요일 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아침 방송에서도 왜 자람 테크닉을 보아야 되는지 그냥 뭐 운 좋게 간 게 아니고 논리적으로 설명드렸거든요. 멀티보달. 그래서 3연속 상한가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또 목요일 날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KENR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숨은 로봇 관련 주죠. 그것도 상한가 같습니다. 거의 매일같이 저점에서 상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에 이어서 또 제가 또 주말 동안 아까 우리 하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운동도 하면서 저는 이제 오늘 또 솔직히 한 4시간 반 잤나요? 그래서 다음 주 이렇게 상승할 종목이 뭐지? 라고 또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종목 드디어 맥점이 왔거든요. 그걸 주제로 여러분들 모실 테니까 이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좋은 정보 선녀와 함께 행복한 꽃길의 동행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한 꽃길로의 동행. 아까 전에 매화 한 그루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지금은 계좌 속에서 꽃이 많이 안 핀 것 같다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필 날이 무궁무진하게 많기 때문에 희망 잃지 마시고 지금부터 공부해 갑시다. 시장 분석 이어갑니다. 위원님, 네. 뭔가 좋은 듯 좋지 않아요가 또 이번 시장에 그대로 이번 주 흐름으로 나타난 게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근데 가만 보면은 코스피는 아주 도지형 캔들 양봉. 코스닥은 이번 주에 양선이 나왔거든요. 네. 코스닥은 숏바디, 그러니까 숏바디. 짧은 양선이 났어요. 네. 어쨌든 양선을 마감했는데 어제 찬물을 끼얹었잖아요. 왜? 우리 시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내릴 줄은 몰랐거든요. 또 미국 시장도 나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비교적 큰 폭의 조정이 일어나서 아마 이 지금 시장 참여하시는 분들은 좀 걱정이 크실 겁니다. 근데 저는 다음 주는 전략 후강이 될 것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이번 주로 이제 돌이켜 보면은 가장 핫했던 섹터가 뭐였죠? 바로 반도체에서 뉴로 못 피겠습니다. 그리고 또 2차 전지에서는 전고체였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로봇도 이제 서서히 고개를 틀죠. 제가 월요일 아침에 로봇을 보셔야 된다. 이미 자리가 좋다는 말씀 드렸고, 뭐 삼연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엔젤 로보틱스 이런 것들이 모멘텀이 될 것이다. 새내기죠. 그래서 로봇 관련주가 상당히 좀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물론 좀 선별적으로 바이오 테크놀로지도 괜찮았죠. 그렇게 보시고 이제 다음 주는 전략 후강을 기대하면서 뭘 보셔야 되느냐? 반도체, 그다음에 또 바이오 테크놀로지, 뭐 로봇, 뭐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일단 미국 시장이 많이 내려서 딱 키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시장에서 가장 메인 섹터가 반도체죠. 그리고 왜 반도체는 제가 이제 지난 선물보틀에서 말씀드렸는데 매도하시지 않고 다음 주를 도모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딱 우리 한번 이거 한번 화면 잡아주시겠습니까? 반도체를 보시게 되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예요. 이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 제가 이것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딱 지난번 갭 상승한 자리를 메우고 고점 대비 한 거의 10% 가까이 내리고 있거든요. 다음 주는 반등 가능성이 매우 커요. 오실레트도 99. 그래서 혹시 이런 반도체 섹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들고 가시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따 제가 공개 방송을 통해서 반도체 섹터가 왜 우리가 봐야 돼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뭐 잘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에서 생각보다 훨씬 많은 60억 달러 한화 뭐 약 한 8조 원 정도 미국에서 지원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가온칩스라든가 퀄리타스 반도체, 삼성 관련된 종목들이 시세 이름이 좋았잖아요. 그럼 또 다음 종목은 뭘까요? 항상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많이 올랐을 때 매수하시는 것보다도 지금 반도체 섹터 같은 건 특별히 관심을 두는 전략도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유망 섹터까지 조금 둘러봤고, 자, 그렇다면 기대를 아예 꺼트려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포인트 한번 짚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시장 참여자분들이 네.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제가 춘내 부르산촌인데, 네. 근데 사실 주식이라는 게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저도 지금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적존율은 90% 정도 됩니다만은 30년 업력을 갖고 또 뭐 저는 나름 그래도 경영학 전공했고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그래도 100% 적중을 못해요. 한 10%는 틀립니다. 그만큼 주식이 어려운데 또 하물며 뉴스 듣고 이렇게 따라서 매매하시는 분들, 고점에 따라서 매매하시는 분들 얼마나 더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옆집 아저씨 또는 뭐 선장이라까지 표현합니다면은 뭐 제가 경험이 좀 있으니까 여러분께 이제 성공 투자하는 비법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에 몇 번. 근데 이런 것들은 아무리 제가 강조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뭐 제가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준비한 자료를 말씀드릴게요. 요즘 제가 있잖아요. 2024년 들어서 여러분께 드리는 화두가 있답니다. 뭘까요? 주식시장의 언어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러면서 그것은 바로 기술적 지표다. 그 다음에 또 행복한 꽃길로 동행을 하자. 그 힘들고 지고 지난한 매매. 보통 개인적으로 투기성으로 주식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꽃길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해보자라는 그게 제 화두거든요. 뭐 지금 3월 초니까 여전히 그것은 저는 금년 말까지 저의 어떤 슬로건으로 여러분 모실 겁니다. 자, 그러면 성공 투자하기 위해서 행복한 매매, 성공하는 투자는 과연 무엇일까? 주식시장에 입문할 때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거시지 마세요. 주식은요, 우리가 꼭 지나서 그 다음에 아하 이렇게 해서 올랐구만, 이렇게 해서 내렸구만, 그 다음에 아는 건데요. 사실 주식이라는 결국적으로 종국적으로 어디에 수렴하냐면 펀더멘털에 수렴해요. 그것이 바로 기본적 분석입니다. 주가는 실적과 성장성을 반영한다. 이게 항상 어떤 종목들을 여러분들 선별할 때 이게 바로 베이스가 돼야 돼요. 그런 실효성 테마주 여러분 다 아는 것들 어제 같은 경우 예를 들어 한번 드릴까요? 뭐가 있을까요? 우크라이나 재건주. SG만 워낙 내용이 탄탄하기 때문에 상한가 갭상승해서 나머지는 거의가 정강 후약이 됐죠. 이미 재료가 나오고 누구나 다 아는 거. 갭 상승 추론하는 건 안 돼요. 그 외에 비올 같은 종목들도 재료와 소물과 함께 시간의 상한가 같지만 그게 최고점에서 장대 음봉을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보다는 일단 결국 한번 철저하게 주가는 실적과 성장성을 반영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의 도사가 되시라는 거예요. 토인비의 역사는 되풀이된다. 그래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저는 항상 시장을 볼 때 아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셨죠. 그때도 엔비디아 실적 나오기 전에 저점에 선점하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뭘까요? 이미 기술적 지표는 나한테 자꾸 매수하세요. 매수해서 알려줘요. 단 시장에서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렇게 보시고 이제 기본적 분석에 몇 가지 툴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4번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성장성이에요. 자, 주식이 왜 어렵냐면은 우리 개인투자는 누구나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 이 회사가 좋은지 안 좋은지 다 압니다. 다만 거기에서 미래의 전망치는 보통 제도권의 애널리스트 이제 그분들이 많이 하시는 거고요. 그것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주가라는 것은 꿈의 기획으로 상승해야 돼요. 그래서 그 길목을 지키는 상승해요. 그러니까 그 길목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따 말씀드렸지만 패러다임 시프트를 내용 전반적으로 알고 시대의 흐름을 알고 그런 주들을 저점에 담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분석에 몇 가지 툴이 있어요. 주식 어렵게 하지 마세요. 주가는 수요와 공급, 그 다음에 심리 상태에서 우리 움직인다. 이건 약간 뜬구름 잡는 얘기고 구체적으로 들어와서 이 세 가지만 확실히 이해하세요. 캔들, 거래량, 이동평균순. 이 핵심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여러분 다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파동 이론을 아셔야 되는데 이 파동 이론은 뭐냐면은 조금 매크로한 환경에서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 뭐 2박 3일이 멀다고 늘 힘드신데 이거 뭐 파동 이론은 좀 이제 어렵죠?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러면 뭐냐면은 우리가 성공 투자를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 분석, 그건 저는 여러분들 항상 용비의 어천가에는 뿌리 깊은 나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이 토대가 되고 거기다가 내 계좌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게 칼을 쓰는 거죠. 이게 바로
기술적 분석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항상 펀더멘탈을 기본 베이스로 가져가면서 아까 말씀 차트, 수급, 재료들을 우리가 공부하시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식시장은요. 총성 없는 전쟁터입니다. 거기에서 막연한 나이 이상, 막연한 나이 포모션으로 수익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머니투데이에서 정말 외롭게 제발 좀 뉴스 나오고 많이 올라오면 또 따라다니지 마세요. 이렇게 제가 도시락 싸갖고 다녀서 말린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스포트라이트 받고 누구나 다 아는 것은 신선하지가 않고요. 항상 그때는 시세의 끝말잇 부분에 다 알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현상이죠. 그래서 차트보다 먼저 기업 분석을, 기업 내용을 철저히 살피고 본질 가치 대비 저평가된 종목 저점에서 매수하라. 이것이 내 계좌를 가장 수익을 극대화해서 지름길이에요. 근데 또 한 번 말씀드리면 높아시면서 이걸 이해하시는 분이 제가 이제 무방학도 통해서 보면요. 5%밖에 안 됩니다. 95%보다는 뭐 뉴스거리 없나? 늘 그거 찾아서 꼭 하이아나처럼 저기 있잖아요. 우리 조용필 노래 아시나요? 킬리만자로의 표범인가 그것처럼 하이아나를 따라서 쫓아다니는 그것처럼. 네. 그래서 저는 참 이게 좀 아쉽기도 해요. 그래서 이건 상위 5%가 성공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얘기겠습니다. 거부가 되는 성공 투자의 핵심 키워드가 있답니다.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세요. 제가 머니투데이라는 딱 이제 4년 한 3개월이 됩니다. 그때 우리 이화선 앵커님 첫 방송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들고 나온 패러다임 시프트가 제4차 산업혁명이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근 4년 동안 계속 고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패션이 약간 바뀌고 있죠. 2차 전지에서 이제 AI 반도체 중간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은 거대한 패러다임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이거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시대의 흐름을 남보다 먼저 간파해야 돼요. 아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대박을 내려면 소위 말해서 꿈의 기울기, 미래 성장성 그런 종목들은 좀 잡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주도주를 저점에 선점해서 그다음에 사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게 루닛이라든가 신성 델타 테크, 루닛이 한 1300%, 신성 델타가 2050% 났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저점에 선점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거고요. 사실 이런 것도 1000%, 2000% 가져가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결과적으로 저 솔직히 말씀 여기서 저 방송에서 제 어떤 자랑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실질적으로 계좌에 연결되느냐? 그건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눈물 젖은 빵을 먹고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그것을 언제? 내 계좌에 현금화 시켰을 때예요. 그래서 저점에서 고점 매도. 이렇게 하면요.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내 계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또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주식한 지 30년이 넘고 여러분들을 많이 모셨잖아요. 근데 개인 투자들이 왜 이렇게 돈을 잃나? 마음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뉴스 나오고 많이 오른 종목들. 저는 항상 상승한 종목을 노리라고 그러는데 개인 투자에서 수익 났다고 그러면 즐겁게 가담하시거든요. 마치 소문난 잔치에 별로 먹을 게 없고 보통 잔치집 늦게 가면 뽀도독뽀도독 설거지하고 와야 되잖아요. 꼭 그런 매매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평정심을 유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금중심리, 감정이입, 쏠림향상을 극복하시라.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이하선 앵커님 좁은 문을 선택하고 그걸 늘 얘기잖아. 여름바다에 유혹을 뿌리치라. 이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매매를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공한 사람은 저점에서 들여마서 실패한 사람은 고점에서 환상을 쫓는다. 언론에서 낙관 일색이고 여러분들 누구나 늘 뉴스 때리고 나오는 것들. 저는 솔직히 해서 비트코인도 이제 경계 모드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때는 저항세력 등이 매도해야 되고 그 비관 일색일 때 자 반도체 필라델피아 지수 많이 내려서 걱정되시죠. 저는 역발상 전략입니다. 그건 다음 주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선점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기회 포착하고 매매 기술 이것이 바로 성패를 좌우합니다. 이런 것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결국은 의사결정력이에요. 이거 참 주식이 어려운 게 2,600개 종목이 있고 그것을 어느 시점에서 팔고 사고 어느 시점에서 파느냐 그게 다 여러분 선택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포토 비중, 그 다음에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이 맥점 매매에 따라서 여러분들 계좌 수익은 천양지차입니다. 되게 어려운 거 같죠? 그래서 조지모 선녀 믿어보세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 매매 기술에서는 남부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많이 오른 종목들 여러분들 홍보하면서 유인하는 그런 게 아니고 수익 난 종목을 말씀드리고 저점에서 고점 매도하면서 실질적으로 계좌를 탄탄히 가져가는 그런 매매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많이 모시면서 느끼는 게 이것도 제가 표를 만들었어요. 과연 여러분께서는 어떤 타입의 투자자이십니까? 여기 성공하는 투자자, 성공형 투자자 A타입이 있고 실패형 투기자 B가 있습니다. 성공하는 투자자들은요, 실적과 성장성이 뛰어난 귀족주를 펀더멘탈, 아까 미래가치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종목들을 잘 잡으시고요. 실패한 투자자들은 이미 많이 오른 거, 급등주, 세력주, 잡주, 테마주, 특히 이제 루머는 그래도 괜찮아요. 뉴스 나오는 것들, 스포트라이트 받는 것들, 잘해야 조금 먹고 아니면 크게 있는 게 바로 이런 매매입니다. 그 다음에 종목도 명포수는 산탄처럼 쏘지 않아요. 이따 제 공개방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종목 남발하지 않습니다. 곧 저점에서 내용 보고 매수해서 또 저점 일정 부분 고점에서 매도하고 눌렀을 때 수량 늘려서 또 매수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고 이게 바로 이거거든요. 저점에서 AU익김에서 고점에 저점에 매도한다. 근데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은 불기독 추격 매수를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황금 맥점 시스템이다. 황금 맥 시스템은 간단해요. 아까 제가 이제 어려운 그런 질곡의 구간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아주 적은 돈으로 저 인생을 역전시킨 게 바로 이 황금 맥점 시스템입니다. 제가 30년 노하우로 살려서 독자 개발한 황금 맥점 추적기로 뭐냐면은 내일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의 저점. 다시 한번요. 내일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의 저점이요. 네. 이것을 가장 쉽게 포착해낸다. 그래서 이게 이제 특징이 이제 기본 원리는 이따 제가 설명드릴 거고 보통 당일에서 5일 내에 5 내지 20% 수익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좌 많이 아프신 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수는 괜찮은데 힘드신 분들 바로 이런 매매를 통해서 한번 수익을 극대화해보자 그런 말씀입니다. 보통 빠르면 당일에서 3일 늦어도 5일에 거의 승부가 납니다. 이것을 제가 이따 무반을 통해서 여러분께 여실히 팩트를 증명해 드릴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몇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상 제가 무반을 통해서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제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제가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마지막 이거 한 페이지 보여주시겠습니까?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오를 종목을 그러니까 내 계좌의 수익 날 종목을 누리세요. 여러분들 혹시 늘 뉴스라는 거 쫓아다니면서 수익 진짜 많이 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황금 맥점 시스템이 바로 독보적이다. 오로지 수익만 보세요. 그것도 여러분의 실거래 수익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룬이 1000% 제 자랑이에요. 신선 테테테크 2000% 제 자랑이에요. 물론 그 방송을 통해 똑같이 해드렸지만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수익 내신 분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루하루가 행복해지는 매매. 내가 지금 1000만 원인데 2000만 원 되고 2000만 원 4000 되는 매매. 이것이 바로 나의 실거래자 수익입니다. 편안하게 매매하면서 수익은 압도적으로 가져가는 거. 이따 참고하시겠지만 저는 그냥 뜬구름 잡지 않고요. 추천 사유, 매수가, 매도가, 비중까지 확실히 제시하기 때문에 초보자, 직장, 그 다음에 투자하기 많던 직던 누구나 다 똑같이 편하게 매매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편안한 매매와 성공한 투자자의 매매가 합쳐진 매매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목으로 넘어가서 어떤 전략으로 그 해당 종목의 수익까지 연결될 수 있었는지 종목들 둘러보겠습니다. 자, 위원님 이번 주에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에이직랜드입니다. 에이직랜드. 저희 18번 종목이기도 한데 18번 종목. 에이직랜드는 제가 이거 처음 상장할 때부터 이따 말씀드렸지만 정말 꽂힌 종목이라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게 지금 겉에는 100%밖에 안 올랐어요. 그죠? 그런데 이거 정말 18번 공략해서 좋은 수익을 냈고요. 하여튼 이번 주만 보더라도 내 음선 2개 줄 때 이때 딱 들어가서 이틀 동안 21%나 올랐네요. 여러분 보통 음선 공략 많이 하시나요? 안 하시죠? 늘 막 이럴 때 이제 매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뉴스 나오고 막 좋으니까. 대표적인 게 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SY라든가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비올 같은 거, 재료 나오는 것들 위에서 장대 음선 맞고 그러잖아요. 그런 종목들보다는 다 시간에 상한가하는 종목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남들이 안 볼 때 저점에서 이틀 동안에 21%,
뭐 어렵지 않게 상승이 일어났네요. 두 번째, 이제 삼성 SDI. 삼성 SDI가 잘 아시겠지만 이제 반도체에서도 게임 체인저가 바로 전구체인데요. 미래의 그 바로 꿈의 이제 소재라고 볼 수 있죠. 전고체에서 삼성 SDI가 대장이죠. 2027년부터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는 먼저 상승이 일어났죠. 이것도 보게 되면 양양음 패턴. 양양 패턴? 우리 파트너님들 다 하세요. 우리 머니투데이 예청자분들 다 하세요. 상위 5% 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양양음 패턴. 예, 이 넘버 5입니다. 그래서 11% 이게 큰 종목이 상승한 이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큐로셀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큐로셀 같은 것도 보게 되면 봐요. 음선 세계에서 위수연 밑거리 패턴이 나오거든요. 이런 종목들도 시장에 관계없이 VI 관련해서 그 당일치기로 저점 잡으니까 11% 정도 상승이 일어난 그런 이해가 되겠네요. 또 미래 컴퍼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미래 컴퍼니도요. 이것도 양음양면서 위수연 밑거리 패턴이죠. 주식 되게 쉬워요. 그래서 매집 다음에 음봉, 눌림 주고 그 다음에 공략해서 뭐 크지는 않지만 뭐 이번 주 장이 녹록하지 않느냐 해서 그래도 9% 정도 상승이 일어났다. 당일치기로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자람 테크놀로지가 있어요. 자, 이 종목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아침 방송에 출연하는데 네, 제작진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뉴로 모픽을 봐야 되는지. 자, 모달에서 대장이 뭐죠? 바로 소라예요. 그래서 소라, 그것도 관련된 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뭐 다 코파일럿이에요. 그거에서 독점 사업권, 국내에서 그냥 소위 말해서 판매 사업권을 가질 수 있는 회사가 바로 SP소프트예요. 자, 그렇게 이제 내용을 됐죠? 그러면서 제가 그때 PPT 자료까지 딱 내서 핵심 3인방, 예, 바로 뉴로모픽에서 에이지랜드, 그 다음에 중간에 자람 테크놀로지, 그냥 막연히 하는 게 아니라 논리 가지고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에이드 테크놀로지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한 그 에이직 랜드 같은 경우는 시총이 7천억대였어요. 얘는 어디에 있냐? 시총이 2천억대에 있어요. 괜히 저평가되어 있죠? 그러면서 야, 이건 제가 딱 이걸 특별히 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침 좋은 종목의 선물 보따리에서는 오늘 이것은 제가 차마 너무 좋은 종목이라서 말씀드리려고 함께 가십시다. 라고 월요일 아침 방송에 했던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뭘까요? 자, 내용 되죠? 위수연 밑거리 패턴 만들었죠? 3연상 같습니다. 물론 제일 처음에 잡은 것은 바로 이 자리였죠. 이때는 별로 영향가 없다고 솔직히 해서요. 그래서 여러분들 막 좀 이제 빨리 계좌 늘리고 싶은 분들, 그래서 이게 급등 나왔거든요. 제작진에서 어떤 말씀 하시냐. 어떻게 이렇게 음성 공략을 잘하세요? 우리 같으면 잡지도 못해요.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걸 또 저를 믿고 매수하시면 수익 나신 분들, 뭐 저도 그렇고 조금 보람을 느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자람 테크놀로지가 바로 그 종목이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것도 매매를 말씀드릴게요. 여기저기서 뭐 타 방송에서 자람 테크놀로지가 완전 뭐 본물을 이루더라고요. 저는 이때 아침에 그것도 선물 보따리에서 10만 원 정도의 미리 매도 주문 내놓으세요. 라고 했는데 시가가 10만 4,700원 했어요. 최고점에 팔았다는 겁니다. 왜? 시가가 10만 4,700원이니까 10만 원에 미리 주문대 놓으셨으면 저는 항상 그런 식으로 여러분께 조언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10만 4,700원에 매도가 됐기 때문에 아주 제대로 수익 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었다 말씀드릴게요. 또 하나, 제가 이제 목요일 날 방송에도 들고 나왔고 여러분께 이제 KNR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이게 유압 로봇 회사인데 이것도 음선 2개예요. 위수연 밑거리 패턴. 이것도 멋지게 상한가 같습니다. 그래서 24% 수익이 날 수 있었다. 상승이 일어났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방산에서 이게 이제 인베디드 솔루션이라는 회사거든요. 뭐 전차라든가 K2 뭐 그런데 비행기 이런 것들 쉽게 이것도 위수연 밑거리 패턴에서 공략해서 예, 이것도 11% 상승이 일어났다. 그래도 이번 주 어려운 장에서 특히 자람 테크놀로지, 에이직랜드, KENR 시스템 이런 데서 아주 출중한 상승 흐름이라서 저도 상당히 기분 좋게 한 주를 보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저희 심화 시간 이동해서 더 자세히 배워봅니다.
심화 시간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위원님.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저희 오늘도 배우는 시간입니다. 어떤 네. 종목부터 볼까요? 예, 뭐 심화학습인데요. 뭐 다소 반복되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술적 자료는요, 자꾸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꾸. 네, 계속 공부. 왜냐하면은 제가 30년 넘게 했죠. 그리고 주식시장이 현재 지금 몇백 년 됐습니다. 지금 파동 이론, 엘리어트 파동 이론 후에 새로운 거 나온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뭐 일본의 사케대 전법이라든가 뭐 일목균열 별로 없어요. 다만 이제 AI 나오는 것들은 막 정말 단타를 해서 저는 AI도 있잖아요. 솔직히 해서 이게 뭐 제가 좀 11배지만 우리 저와 함께 가족님들 아실 거예요. 황금 맥점 시스템 따라랑 멀었습니다. 제가 얘는 그래서 늘 AI는 뭐 정고점 돌파 이런 거 힘들게 매매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니고 하여튼 내용 있는 종목들을 저점을 잡는다. 그래서 항상 공부를 하시자. 제가 몇 종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조 반도체입니다. 첫 번째. 뭐 잘 아시잖아요. 온 디바이스로 AI를 가면서 이게 로우 파워 DDR을 만드는 그런 회사다. 이것도 정말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최저점에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627% 이거 포착되는 게요. 한번 보실래요? 이때 포착, 이때 포착, 이때 모착. 소위 말해서 여러분 아시는 대박주는요. 황금 맥점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포착이 돼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제조 반도체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람 테크놀로지 요것도 처음에는 자람 테크놀로지 여기서는 별로 영향가 없죠. 그런데 이때 포착돼서 뭐 한 150% 이상 상승한 그런 253%나 상승한 그런 예가 되겠네요. 저는 이때부터 오랫동안 가져가서 253% 이거 끝까지 더 계시면 몇 시간 하실까? 현실적으로 보자고요. 근데 이것은 정말 황금 맥점에 있다. 정말 참 이번 주 제 가장 기분 좋았던 게 자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제가 이제 방송할 때 제작진에서 물론 이 방송도 좋지만 저한테 이제 뭐 황맥기 그래가지고 거기 뭐 앵커님도 뭐 이렇게 뭐 수맥기 그러면서 그렇게 닉네임까지 할 정도로 이거 참 맥점은 많이 방송에도 평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그러셔야 믿고요. 그다음 신성 ST가 있습니다. 이것도 보실까요? 신성 델타테크의 자회사인데 양양음 패턴 상승 다음에 눌림에서 이거 황금 맥점 전략 넘버 5거든요. 이런 것들 거래가 이제 바닥을 만들고 급감이 필수죠. 쭉 올라갔네요. 뭐 100% 이상 상승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부부 반도체가 있습니다. 뭐 반도체는 뭐 다 많이 올랐지만 이런 종목을 하나 우리 공부합시다. 이건 진짜 공부하셔야 돼요. 기술적으로. 보통 우리는 어느 때 좋아해요? 어느 때? 이럴 때요. 뉴스 나오거든요. 자, 오늘의 이슈. 여러분 저녁 방송, 밥방송 보십시오. 맨날 이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때는 이미 뉴스가 나왔을 때예요. 그러면은 이때 매수하면 이때부터 힘든 길로 가시기가 쉬운데 바로 보세요. 음선이 몇 개예요? 7개짜리. 이럴 때 황금 맥점 포착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다 거래 바닥을 만들면서 팔 사람 팔게 만들고 있다면 점핑을 하잖아요. 이렇게 기술적 맥점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신성 델타테크 아까 제가 20배가 나왔다 말씀드렸죠. 이것은 신성 ST네요. 신성 델타테크는 사실 제가 아침 방송 2번, 밤 방송 1번, 그다음에 또 낮 방송 1번 그 마디마디 맨 처음에 한 게 바로 LGR 이것도 이제 좀 여기서 정확히 나오진 않죠. 왜냐면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이게 바로 양양음 패턴이었어요. 그리고 LGR이다. 그 다음에 이슈가 된 게 초전도체에서 이건 한번 공부하시라고요. 또 한 번 양양음 패턴이 나옵니다.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 따라잡지 마시고요. 이날 고점에서 따라하신 분들은 40% 정도 견디셔야 됐어요. 그 힘든 구간을. 근데 이때 아침 방송에 가서 그때부터 뭐 연상 가면서 232% 다이렉트로 올랐죠. 그 다음에 최근 마디마디가 또 한 번 아침 방송 중할 때 이 자리였습니다. 맥점 잘 잡았죠? 그러니까 남들 안 볼 때 이렇게 해야 진정한 수익이 날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있습니다. 최근엔 조금 탄력이 둔하고 있지만 이것도 한번 보실래요? 다 이렇게 상승되면 눌림에서 이렇게 포착해서 좋은 상승 흐름이 일어났다. 뭐 여러분 잘 아시는 한미 반도체도 저는 절대 높게 매수 안 합니다. 조금 전에 뭘 보셨었죠? 어부부 반도체하고 비슷한 패턴이 바로 한미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보실래요?
이때 처음에 포장했지만 상승 다음에 음봉이 7개 나오죠. 노란색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매집봉이라는 거예요. 쉽게 상한가 가서 이것을 훼손하지 않으면 한 2분의 정도 되돌림이 나오죠. 이때는 매수해도 또 2% 지지까지 받죠. 크게 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매수하시면은 이렇게 상승이 잘 일어난다. 특히 직장 다니신 분들 잘 들어보세요. 그냥 늘 뉴스 테마적으로 쫓아다니면서 그 힘들게 매행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흥국화재, 저 PBR 육성정책에서 이게 똑같죠. 봐요. 양양 패턴. 유일하게 보험에서 상한가인 게 이 종목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양음 나오면서 또 한번 갭 상승했고 단기간에 좋은 상승 흐름이 일어났다. 이제 아까 자람에 의해서 좀 시간은 됐지만 바로 SP소프트입니다. SP소프트는 이것은 봐요. 이때 2연상, 이때 3연상 갔거든요. 그러니까 도합 5연상이죠. 5번 상한가죠. 연상이라면. 아까 제가 좀 리드 타임 필요했다고 그랬죠. 이게 바로 아까 봤을 때 소라 관련주, 코파일럿 관련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급등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단기간에 정말 제가 좀 이상한 말씀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종목 제대로 한번 잡으면요. 남들이 안 볼 때 하여튼 3년 넘어서 한꺼번에 지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또 최근에 이제 일단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보게 되면은 바로 이런 다 저점이었다. 이게 하나도 보실래요? 도지. 이게 뭐냐면 힘의 균형이에요. 매수세하고 매도세가 팽팽히 맞서요. 그러면서 크게 빠지지 않는 게 3스타예요. 3스타 별 모양이라는 거죠. 이럴 때 상상의 눌림에서 튕기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75% 정도 오른 예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에이직랜드 에이스 들어가서 봐드릴게요. 좀 눌림을 주고 있죠. 아이고, 음봉 3개네요. 꾸준한 관심권이 필요하다. 아까 제가 삼성전자 60억 달러 얘기를 했어요. 근데 TSMC도 아직 정확히 발표는 50억 달러 된답니다. 여전히 모멘텀이 살아있고요. 누르메프 모멘텀, 그 다음에 또 홍콩하고 싱가폴, IR. 그것이 언제 좀 긍정적인 재료가 나올지 저도 모르지만 그것도 한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 무방을 통해서 또 한번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가온칩스가 있습니다. 가온칩스 같은 것도 정말 이 마디마디에서 좋은 수익을 드렸잖아요. 12월 14일부터 이때부터 당 3번이나 황금 맥점에서 포착해서 이때는 158%, 이때는 115%, 최근 거 1월 22일이 최근 겁니다. 이때가 바로 얼마냐면은 1월 22일 이때도 한 78% 정도 상승이 일어났어요. 삼성전자 후광 효과를 받는 기업 정고점 돌파를 잘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셈이 있습니다. 코셈도 이것도 우리가 이제 이때 저치를 잡아서 크게 수익난 건데요.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고 지금 제가 이런 종목들은 이따 무방을 통해서 여러분 또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으네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좋은정보위원님과 함께 위원님 네.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 고민이 돼요. 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네. SP소프트. 그래요? 네, 다시 한번 눌림 잘이네요. 네, 다시 한번 이거 가격 전략은 제가 이따 무방에서 또 한번 설명드릴게요. 우리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또 때가 왔다고 하니 그 전략에 있어서는 잠시 후 펼쳐지는 무료 공개 방송 꼭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SP소프트였고요. 무료 공개 방송에서 가격 전략 그리고 투자 포인트 들어봅니다. 더불어서 이제 행복한 코끼리로 동행 이어가야죠. 오늘 무료 공개 방송은 어떤 내용 위주로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저는 토요일마다 기쁘다고 그랬죠. 네. 아주 단단히 준비했습니다. 진짜 제가 두 무릎을 치고 자, 자람 테크놀로지 아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SP소프트 3연상, 5연상을 갔습니다. 그에 이어서 제가 여기 밴드도 써드렸어요. 두 무릎을 친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힘들고 계좌가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특히 우리 직장 다니신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이것도 놓치실 건가요? 2연상, 5연상 그런 종목들 간단한 보장 없지만 제가 또 야심차게 발굴한 종목은 대부분 지금까지 갔거든요.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후 펼쳐지는 무료 공개 방송 포털 검색창이에요. MTN 밴드 검색하시면 되고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좋은정보위원님의 사진요. 방송 중 깜빡입니다. 이 버튼 클릭하면 되니까 놓치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오늘 좋은정보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이재상 위원님과 함께 머니왕 일부 이어갑니다. 위원님 나와주셨는데요. 바로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주 역시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한 주 어떻게 보셨어요? 네, 한 주 동안 제가 이제 고민을 좀 해봤는데 많은 분들한테 이제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실전 매매에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점에 사서 몇 % 올라갔다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실제 우리가 시청자분들이 많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저점에 사서 올라가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실전에서는 비중 투자가 중요하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낮 방송이나 저녁 방송에서 비중을 투자하는 방법, 네, 그런 쪽에 포커싱을 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실전에서 수익을 내는 그런 쪽에 포커싱을 해서 설명을 좀 드리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비중을 넣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보시죠. 자, 이걸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굉장히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게 분봉인데 앵커님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뭘까요? 왠지 네. 바이오 중에 한 종목인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맞히시긴 한 것 같은데 이거를 제가 세 글자로 말씀드리면 데자뷰. 데자뷰. 네, 데자뷰입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분봉상 이렇게 강한 흐름을 보인 게 뭐냐? 요게 바로 이제 알테오젠의 알테오젠. 둘둘둘. 예, 둘둘둘이 뭐냐면은 2월 22일 날 있었던 알테오젠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알테오젠의 흐름이 분봉상 이렇게 폭락이 나왔던 이게 바로 이제 분봉상에서 이런 폭락이 있었는데 분봉상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9.7%까지 빠졌던 이 이후에 지금 140%가 올라갔습니다. 엄청나죠? 자, 이거는 뭘까요? 자, 이게 지난주에 있었던 건데 앵커님이 이걸 한번 맞춰보시죠. 아마 앵커님은 아실 것 같은데. HLB? 그렇죠. 네. 이게 바로 HLB의 분봉인데 네. 이게 바로 데자뷰입니다. 그러게요. 되게 비슷해요. 네. 알테오젠의 분봉이 이렇게 폭락했을 때 네. 쌍바닥을 잡고 올라왔고요. 그렇죠? HLB도 폭락했을 때 또 쌍바닥을 잡고 올라왔습니다. 네. 이때 더 심각하게 마이너스 15%까지 가는 그런 급락. 15%면요. 거의 몇 조 원이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거의 이 회사의 시총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급락한 이후에 지난주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에 데자뷰로 봤을 때 계속해서 알테오젠처럼 갈 수도 있겠구나. 신기하게도 이때 당시에 알테오젠이 84,300원까지 내려왔었고 HLB가 85,000원까지 내려왔어요. 유사하게 똑같이 데자뷰 가격까지도 유사한. 현재 알테오젠은 20만 원대를 돌파했고요. HLB는 10만 원대에 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HLB도 알테오젠이 될 수 있느냐? 제가 공개 방송에서도 HLB가 제2의 알테오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그런 현상들이 있을 건지 앞으로도 그걸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알테오젠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다시 또 올라갔죠? 네, 조정을 어느 정도 마치고 다시 신고점 20만 8천 원까지 돌파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작년 9월 달부터 그리고 최근에 1월 달까지 계속해서 알테오젠을 많이 강조를 드렸고 지금 현재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알테오젠은 당장 악재는 없습니다. 혹시나 모를 대형 호재가 또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머크와의 계약을 했지만 알테오젠이 다시 또 머크가 인수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들은 남아있습니다. 그렇지만 알테오젠이 나올 수 있는 악재는 없다, 앞으로.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우리가 1분기 그리고 상반기에 나올 수 있는 알테오젠의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추가적인 그런 신약에 대한 임상 결과 그리고 추가적인 계약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봉을 볼까요? 자, 여러분들 이제 이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워낙 많이 보신 분들은 이제 실전 매매에서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겠다. 이게 다 답이 나와 있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3주 연속 거래가 줄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로 상승해요. 네. 왜냐하면은 거래가 늘었다면은 만약에 지난주에 거래가 늘었다면은 고점에서 매도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보시다시피 5주 연속 양봉
그리고 거래는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은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굉장히 좋은 구간이다. 아직도 우리가 증권사에서 레포트가 뭐 30만 원 나왔다고 해서 30만 원까지 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최소한 25만 원까지도 또 갈 수도 있다. 근데 바이오의 특징은 제가 또 이따가 잠시 또 말씀드리겠지만 반도체와 바이오의 차이점은 뭐냐면 반도체나 바이오나 우상향에서 가지만 반도체는 급하게 올라간 만큼 조정을 많이 받고서 다시 올라가는 그런 성격을 아직도 가지고 있고 바이오는 그냥 갑니다. 네. 바이오는 이렇게 그냥 간다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정말 실전에서 투자하기 굉장히 좋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중 투자를 하기에 굉장히 좋은 게 바로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바이오가 추천하는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계속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HLB인데요. 자, HLB를 여러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구간 그리고 이 구간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에 2주 전에도 말씀드리고 나서 바로 20%의 급등이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HLB의 호재가 있냐? 아직 없어요. 네, HLB의 호재는 FDA죠. 네, FDA 승인이 5월 달로 잡혀 있고 그리고 런칭 기일까지도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HLB에서 미국의 실제 리보세라립을 런칭하는 날짜를 9월 3일로 잡아놨다는 거는 그만큼의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3월 말에 FDA 허가와 관련해서 마지막 미팅이 있습니다. FDA. 이번 달 말에 이 미팅이 나오면은 다시 한번 또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죠. 네, 아직까지 반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3월 말에 마지막 미팅이 있을 때까지도 상승할 수 있고 마지막 미팅이 나온 다음에도 또 4월 달에 또 상승할 수 있고 그러면 5월 달 5월 달에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 아직까지 FDA 호재는 발표가 안 됐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HLB의 주봉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거래가 좀 늘었죠. 네, 이거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봉상 이번 주에 마이너스 15%까지 한번 빠졌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생긴 거래량이 좀 증가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호재는 안 나왔기 때문에 바닥에 이런 대량 거래들 이만큼의 거래량이 주봉상 나오지 않는다면은 아직까지는 이 종목은 살아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HLB 제약입니다. 자, 지난주에 굉장히 핫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HLB 제약인데, 자, 지지난주에, 네, 저희가 이제 밤에 제가 8시에도 방송을 하는데, 밤 8시 방송에 드렸던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매수하신 분이 정확하게 거의 50%의 수익이 났습니다. 네, 50%의 수익. 그러니까, 자, HLB 제약, HLB 테라피티스, 이런 다양한 그런 그룹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하는데 올라가서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했을 때가 아직까지 저점이라는 거. 그래서 그 구간에서 드린 구간에서부터 벌써 50%나 올라갔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구간을 집중적으로 보시면은 아직까지도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2주 연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종목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HLB가 마이너스 15%까지 빠지던 날 바로 이런 현상이 있었죠. 네, 위아래 꼴이 달린, 네, 하락폭도 상승폭도 컸던, 네, 이런 구간이 나오는 걸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풍차 돌리기라고 하죠. 네, 이렇게 풍차를 돌려서 위아래 흔들어서 개미들을 다 떨궈내는 이 구간이 사실은 핵심입니다. 그래서 HLB 제약은 이 구간부터 제가 보기에는 뭐 50%, 100%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을 형성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HLB가 5월 달에 FDA 승인이 나면은 6월 달에 바로 국내에다가 신청을 해서 국내 신청이 들어가면은 바로 HLB 제약이 국내 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리보세라립의 매출이 직접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HLB 제약이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매출이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물론 M&A를 해서 몸집을 불린 것도 있지만 리보세라립에 대한 기대감이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렇게 많이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HLB 제약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주봉상 거래가 좀 많이 늘었죠. 그래서 HLB 제약은 HLB나 HLB 테라피티스에 비해서는 조금 속도를 조금 낮출 수가 있다. 다음 주에. 그래서 HLB 제약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쪽에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HIV 제약을 좀 차익 실현을 해서 HLB나 HLB 테라피티스에다가 비중을 또 옮겨 놓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긴 한데, 자, 일단 다음 주는 좀 조정을 예상을 하고 우리가 대응을 하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HLB 테라피티스입니다. 이 회사는 리보세라닙이랑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미국과 유럽에서 신경영양성 신약을 글로벌 3상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만약에 글로벌 3상이 지나게 되면은 알테오젠처럼 판권을 팔아서 기술 수출을 해서 기술 수출료를 받을 수도 있고 직접적으로 판매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저런 약품들에 대한 것들을 직접 판매하기보다는 글로벌 제약사에서 판매를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이 판매가 될 것이고, 그리고 판권을 팔았을 때 기술 수출료로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지금 HIV 테라피티스는 이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 구간에서 지금 80%나 올라갔는데, 자, 중요한 거는 똑같이 HIV 제약과 똑같이 이런 풍차 돌리기가 한번 나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 이틀 동안 지금 음봉을 그리고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 봤을 때 8거래일 연속해서 5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틀째 지금 거래가 줄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지금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큰 사건이 터진 이후에 거래가 줄고 있다는 거는 매도가 나온 게 아니라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뭐 HIV 그룹 관련주들은 대부분이 지난주에 강한 하락을 나타내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주봉상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차트를 이해하기에 굉장히 좋은 내용인데, 제가 바로 지난주에 요 구간에서 자, 다시 한번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일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상은 적중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HIV 테라피티스도 굉장히 강한 상승을 나타냈는데, 자, 지금 구간을 보면은 자, 거래가 늘긴 했지만 바닥의 대량 거래에 비해서는 아직 늘지 않았다. 그리고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이런 박스권의 흐름을 유지하면서 다시 한번 돌파가 나왔다는 거는 지금 이 구간이 고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HIV 테라피티스는 리보세라닙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실제 지금 신약을 글로벌 3상을 진행하고 있고, 만약에 리보세라닙이 FDA에서 승인이 난다고 하면은 이 회사도 덩달아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뭐 빠질 이유는 없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다. 자, 다음은 한국 BNC입니다. 자, 한국 BNC도 제가 지난주에 똑같이 리뷰를 해드렸고, 마침 화요일 날 급등이 나왔죠. 자, 한국 BNC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몇 년 전에 우리가 코로나 진단 키트를 코로나에 대한 치료제, 진단 키트가 아니고 치료제에 대한 내용 때문에 지금 구간, 이 바닥 구간에 지금 거의 뭐 3,000원대에 와 있는데, 과거에 거의 6만 원까지 갔었던.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바닥권까지 보면은 20분의 1 토막이 난 그런 종목인데, 새로운 어떤 이슈가 나왔습니다. 지금 프로앱텍과 당뇨 비만 치료제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자,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레벨업이 됐는데, 중요한 거는 거래가 줄었다는 거죠. 그럼 매도가 없다. 그러면 지금 신고점을 계속 갱신하면서 가고 있는데 매도가 없다는 거는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매도가 없기 때문에 어느 구간에 있었든지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진입을 계속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바닥에서 못 사가지고 너무 높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이걸 영원히 못 사시는 거죠. 이게 이렇게 가다가 10,000원이 넘으면은 그때부터는 이거 2만 원도 가지 않을까 해서 10,000원에 샀다가 물린 경우도 또 있겠죠. 그래서 지금 구간은 이렇게 우상에서 올라갈 때 저렇게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구간에서 특별한 조정이 없기 때문에 5일선 부근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면은 가장 좋은 공략 지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프로앱텍의 셀렉올이라는 그런 기술이 있는데, 이 셀렉올이 통풍이라든지 암 그리고 당뇨 이런 쪽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바로 한국 BNC가 취득을 하기 위해서 MOU를 맺었고, 그리고 실제 프로앱텍에다가 지분까지 투자를 해서 거의 자회사 정식으로 이 기술을 이용을 해서 앞으로 실제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변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국 BNC의 주봉을 보시면은, 자, 중요한 거 다시 뭐 항상 이 구간에서 말씀드려요. 지난주에도 똑같이 설명을 드렸어요. 이 바닥에서 지금 하락한 대비해서 지금 굉장히
저점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비해서 거의 뭐 14%가 또 올라왔는데 자, 그럼 이걸 다음 주에도 공략을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면은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은 자, 이 구간에 보시면은 거래가 줄었죠? 네. 우리가 거래가 늘었나 줄었나를 기술적으로 봤을 때 모든 것은 거래량에서 출발해서 거래량은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량 거래가 실린 이후에 거래가 줄면서 올라가면 매도가 없다. 거래가 늘면서 올라가면은 서서히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도 다음 주에도 다시 한번 공략이 가능한데 물론 갑자기 얘가 뭐 한 2, 3% 또는 5%까지 빠지면은 절호의 매수 찬스입니다. 아마 그런 구간을 다음 주에 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BNC가 장중에 2, 3%씩 빼는 경우는 굉장히 허다하게 봤기 때문에 다음 주에 갑자기 2, 3% 이상 뭐 4, 5%까지 빠진다면은 실전 매매에 있어서 바로 우리가 분할 매수 들어가면은 지금도 늦지 않은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제가 바이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드린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반도체가 상승하는 그런 우상향 그리고 바이오가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반도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반도체도 매출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상승폭 대비해서 어느 정도 정점까지 올라가면은 강한 조정을 받고 있고요. 강한 조정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도체를 고점에 샀을 때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한계가 자금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점에서 물렸을 때 다른 종목으로 또 갈아타야 되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바이오 종목은 계속해서 지금 조정 없이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다는 거. 그 특징적인 종목들을 여러분이 잡으면은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데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그레이디언트입니다. 자, 이 그레이디언트도 바로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는데 지난주 설명드리고 나서 18%나 올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찍어드리는 그 바이오 종목들을 보면은 굉장히 우상향하면서도 상승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날 수 있는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보시면은 예, 지난주에 오가노이드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오가노이드는 뭐냐면은 우리가 신약을 만들 때 동물 실험을 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부작용이 없는 상황에서 인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 오가노이드라는 거는 인체와 똑같은 어떤 인조 셀을 만들어서 3차원 세포 덩어리라고 볼 수 있는데 인체와 흡사한 장기와 그런 세포를 만들어서 여기다 인체 실험을 했을 때는 사람과 실제 똑같은 그런 세포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부작용을 직접적으로 체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가노이드에 대한 내용들이 앞으로도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자, 그레디언트는 우리 예전에 인터파크입니다. 여행사죠. 근데 이 인터파크가 자회사가 바이오 회사가 있는데 그 바이오 회사가 바로 오가노이드라는 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가노이드에 대한 내용들이 아마 우리가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 바이오에 대한 내용들을 디테일하게 알 필요는 없는데 일단 헤드라인이라도 알고 있으면은 뭔가 부각이 될 때 바로 점프가 된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마지막 거래이죠. 우리 금요일 날 보시다시피 5일선 이탈하지 않고 벌써 6거래일째 계속 올라가고 있죠. 보시다시피 거래는 완전히 줄었어요. 지금 보시면은 바로 핵심이 이거죠. 예, 핵심은 거래가 완전히 줄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구간에서 거래가 줄었을 때 바로 핵심 포인트인데 월요일이라도 바로 다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바로 위치가 바로 이런 거래량이 극도로 줄었을 때죠. 거래가 극도로 줄었을 때 다시 한번 폭발하면서 올라가는 게 바로 주가의 원리입니다. 자, 그레디언트의 주봉을 보시면은 자, 여기서도 바로 핵심은 이거죠. 네, 바로 이 캔들이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 대량 거래를 돌파한 시점이 바로 언제냐? 자, 바로 지난주예요. 네. 그러니까 이 지점, 대량 거래가 실렸던 이 지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지금이 시작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그리고 3주 연속 올라왔는데 이게 더 갈까? 더 갑니다. 왜냐하면은 거래량에서 출발해서 거래량으로 끝나기 때문이죠. 우리가 HAB나 알테오젠을 갖다가 바닥에서 잡았던 이유도 대부분이 바닥에 대량 거래를 출발해서 거기서부터 유래해서
지금까지 100% 넘게 200% 넘게 올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레디언트가 그 정도 올라오지 못하라는 법이 없다는 거죠. 바닥의 대량 거래를 보시고 대응하시면 된다. 자, 요즘에 또 다시 한번 분위기가 바뀐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이제 푸틴 대통령이 지금 재선을 하고 지금 다시 이제 지금 투표에 대선 기간인데 거의 당선이 확실시 되죠. 근데 푸틴이 며칠 전에 한 얘기가 있습니다. 네, 휴전이 가능하다. 또는 아마 종전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내용들이 서서히 다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이 전쟁이 계속 빗발치는 상황에서도 우크라이나 재건이 나오면서 작년에도 삼부토건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는데 바닥에서 뭔가 흐름이 전환이 되고 있다. 이걸 볼 수가 있겠죠. 자, 보시다시피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항상 바닥에서 뭘 봐야 된다? 네, 거래량. 그죠? 바닥에 대량 거래가 실렸던 시점. 그리고 이 구간은 박스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어떤 누구도 여기서 사서 여기서 버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간은 여러분들이 그냥 건져낼 수 있는, 네, 여기서부터 뭐 우리가 뭐 100%, 200%까지 올라갈 수 있는, 만약에 실제 종전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퀀텀 점프죠. 네. 그 종목의 핵심들, 우크라이나 재건의 가장 핵심 종목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여기에 몇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삼부토건이 있는데 삼부토건은 뭐 정치권이랑도 관련이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자, 주봉상. 자, 여기 보시다시피 작년 6월 달에 이렇게 많이 올랐죠? 네, 보시다시피 거의 6,000원까지 올랐는데 1,000원짜리가 6,000원 올라서. 그러면은 바로 5배예요, 5배. 자, 5배가 올라갔던 종목이 다시 한번 뭔가 준비를 하고 있다. 네, 바닥권에서는 이렇게 대량 거래가 실리다. 이 대량 거래가 올라가서 대량 거래가 터지니까 종목이 끝나죠. 자, 지금은 이제 시작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일단 우리가 매물대로 봤을 때는 최소한 여기 4,000원대까지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뭐 굉장히 저점에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봉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목표치를 생각했을 때는 목표라는 거는 전고점 또는 매물대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바닥에서 몇 프로가 올라왔냐. 삼부토건은 5배가 작년에 올라왔고 올해도 몇 배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이 시작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똑같이 삼부토건 최대 주주 DYD가 있죠. 삼부토건이 올라가면 당연히 DYD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당연한 원리죠. 자, 얘네들도 여기서 뭔가 복잡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대량 거래가. 그렇다면은 지금이 DYD도 바닥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주봉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삼부토건의 그 이미지를 보시면은 삼부토건은 주봉이 여기까지 와 있었어요. 그죠? 얘는 한 단계 더 빨리 움직이고 있죠. DYD는 한 주가 더 빨리 움직이고 있는데 DYD가 견인을 해서 삼부토건을 같이 끌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나중에 결국은 보시면은 삼부토건이 메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같이 아마 연동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크라이나 재건에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은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걸 다 설명을 못 드리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드릴 게 SY라는 종목입니다. 네, SY는 이제 이 샌드위치 판넬을 만드는 회사인데 샌드위치 판넬로 모듈라 주택, 우리가 소위 말해서 조립식 주택 같은 걸 만들고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대량 거래가 다시 시작이 됐어요. 이거는 똑같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관련된 종목 중에서 모듈라 주택이 몇 개가 있습니다. 뭐 금강철강이라든지 뭐 SY라든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SY가 가장 대장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Y까지 우리가 우크라이나 재건에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시면 좋겠다. 자, 주봉을 보시면은 정말 바닥입니다. 그죠? 네, 정말 바닥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영망치, 그죠? 영망치의 대량 거래 이렇게 터졌죠. 그래서 지금 구간은 여러분들이 이런 구간은 그냥 분할매수 들어가면은 정고점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뭐 7,000원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요즘에 계속해서 밴드에서 해외 주식에 대한 정보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까지 적중했던 게 AMD, 엔비디아 뭐 굉장히 지금 초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아마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 미국 시장이 좀 살아나면은 뭔가 좀 분위기가 또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무방에서 치킨 3마리랑 그리고 커피 쿠폰 10잔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치킨과 커피 쿠폰보다 더 중요한 바이오에서 나오는 그런 텐베거들을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는 기회가 공개 방송에 열려 있으니까 공개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킨 3마리의 기회가 이번 주에도 있네요. 잠시 후에 여러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부터는 언급 주셨던 종목들 추가 흐름 같이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부분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일단 누가 뭐라 해도 FOMC, GTC, BOJ 이렇게 한번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 네, 예. 그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GTC죠. GTC. 네.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라고 예. 이거를 이제 엔비디아에서 하는데 이제까지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못 하다가 이제 다시 시작을 했는데 지난해 규모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늘어난 그런 큰 규모로 해서 18일부터 21일까지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FOMC 회의에 대한 내용들, 요게 또 관건인데요. 최근에 보면은 소비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올라가면서 예상치보다 높으면서 지금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약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가 조정을 받고 있고 아마 우리나라 시장도 직접적으로 아마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지금 금융위에서 스튜어디십 코드, 이제 가이드라인을 좀 발표를 해서 개정하기로 했는데, 이로 인해서 아마 저 PBR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연기금 쪽에서, 그런 의미에서 어제 대량 매수가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부터는 저 PBR 종목들도, 좀 더 다시 또 관심을 보이면서 여러분들이, 공격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주에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도 있습니다. 이게 아마, 다시 한번 반도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주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가 많이 올라온 거에 대한 조정, 다시 아마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마이크론 실적 발표도 되고 있죠. 그야말로 이제 승부처다 반도체 다음 주 좀 보겠습니다. 추가 전략을 한번 세워볼 수 있는 시간 AS 받아봅니다. HLB부터 볼게요. 아까 전에 흔들림이 있었던 이번 주이긴 하지만 또 굳건히 돌려 세우는 부분들을 보면서 데자뷰를 느꼈긴 했습니다. 알테오젠 그때 이벤트와 함께요. 네. 위원님. 네. 그냥 5월까지는 쭉? 어때요? 당연히 5월까지 가야죠. 네, 이제 일단은 날짜가 확정돼 있고 네. 그 전에도 아마 발표가 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데자뷰라고 알테오젠의 데자뷰, 알테오젠 제2의 알테오젠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알테오젠이 우리가 머커의 계약 이후에도 지금 거의 120%, 140%까지도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호재가 나왔을 때 우리가 재료 소멸이기 때문에 이제 그만 가야지가 아니라 어제 HLB도 아직까지 호재와 그 뉴스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호재가 나왔을 때도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지금 HLB의 이게 바로 이제 지난주의 모습인데 지난주 13일 날 이런 낮에 이제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자, 요즘에 보면은 아직도 HLB가 공매도가 좀 있습니다.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뭔가 주가를 내리기 위한 그런 루머를 퍼뜨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아마 정리하는 구간. 지금 공매도가 남아있는 이 물량들이 결국은 쇼커버를 했을 때는 다시 한번 또 급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공매도 물량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아마 여기서 추가적인 우리가 지금 현재 HLB의 일봉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자, HLB가 지금 현재 10만 6천 원을 돌파했는데 이 구간에서 만약에 11만 원, 12만 원까지 올라가면은 쇼커버를 하기 위해서 공매도 세력은 강하게 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1만 원이 넘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강한 양봉이 다시 한번 출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 구간도 굉장히 저렴한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자, 5일선을 이탈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고 지난주 수요일 날 한번 그런 급락이 결국은 급등을 불러 올리는 그런 위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이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뭐 HLB에 대한 내용들은 뭐 워낙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드릴 말씀이 사실 없습니다. 목표가까지 올라가느냐 그리고 목표가는 이미 이제 HLB는 1단계 19만 8천 원까지 일단 상향 조정해놨고요. 여러분들이 그거에 맞춰서 대응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HLB 봤습니다. 계속 이제 그때그때 구간마다 위원님과 함께 HLB 살펴볼게요. 이어서 또 다른 바이오 쪽으로 넘어갈까요? 한국 BNC 보겠습니다. 위원님, 이 종목도 진짜 바이오 열풍 초부터 움직였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그렇죠. 네. 이 한국 BNC 아까 이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월봉 차트를 한번 보시죠. 2021년도 9월 달에 6만 7천 원까지 찍었던 종목이 3천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게 거의 뭐 20분의 1 토막. 제가 이제 이 방송에서 나와서 이제 주로 말씀드린 게 5분의 1 토막, 10분의 1 토막, 20분의 1 토막. 그 상황에서 상장 폐지 안 되면은 무조건 올라간다. 자, 지금 보시면은 20분의 1 토막에서 올라온 폭이 아직까지 얼마 안 됩니다. 주봉으로 보셔도 거의 아직까지 바닥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주봉으로 봐도 지금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고 지난주에 심지어 거래가 줄면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과는 여러분들이 매수하기 정말 적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전 세계 비만 인구가 10억 명에 달한다고 봅니다. 지난해에 시장 자체가 5조 원 정도의 비만 치료제 시장이 열려 있고요. 2030년에는 131조 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규모의 시장입니다. 미국에 지금 엔비디아와 맞먹는 그런 노보노디스크라든지 일라이 릴리의 그런 상승세는 전부 다 비만 치료제 때문에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아마 한국 BNC가 과거에 우리가 코로나 치료제로 20배까지 올라갔던 그런 모습들을 다시 한번 보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 프로앱텍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력 자체가 아마 여러 가지 약물에다가 투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비만 치료제 말고도 예를 들어서 항암 물질이라든지 통풍 치료제 이런 쪽에도 판권을 지금 MOU를 맺었기 때문에 라이선싱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지금 한국 BNC는 지금 초입 단계고 우리가 HLB나 알테오젠이 올라갈 때 다 이런 구간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얼마나 올라갈지는 여러분들이 공개 방송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개 방송에서 조금 더 추가 설명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챙겨보겠고, 위원님, 어떤 종목이 다음 주에 또 좋을까요? 네, 최근에 보면은 이제 2차 전지가 좀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2차 전지 중에서 우리가 과거에 대장으로 불렸던 이 종목들, 그런 종목들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니까 최근에 호재가 많이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금양입니다. 금양 뭐 작년에 굉장히 핫했던 종목인데 국내에서 처음으로 4695 원통형 배터리를 개발을 했습니다. 테슬라보다 훨씬 더 고사양이고요. 이게 만약에 실제 양산화 된다고 하면은 그 파괴력은 어마어마하겠죠. 국내의 이 배터리 시장이 굉장히 클 뿐만 아니라 북미 시장이 가장 큰데 거기에도 공략을 했을 때 아마 이런 지금 테슬라의 고사양 그 배터리보다 훨씬 더 퀄리티가 높은 그리고 사양이 높은 그런 배터리가 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다. 에너지 밀도도 높고요. 내년에 1억 셀, 12.5기가바이트에 대한 그런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는데 이게 만약에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금양은 지금부터 다시 한번 전년도와 같은 그런 강한 상승세를 나타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가격 전략은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양입니다. 지금 구간 어떨까요, 여러분? 자세한 가격 전략으로 이 종목 대응하는 것이 좋겠죠? 무료 공개 방송에서 함께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잠시 후에 치킨 3마리의 기회 또한 담겨져 있는 무료 공개 방송 펼쳐지는데 HLB 알테오젠이 내 포트에 없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사실 배가 아프거든요. 네. 그렇다면 어떤 승부주가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오늘 무방 꼭 챙겨보셔야겠네요. 그게 바로 제3의 알테오젠입니다. 사실은 제4의 알테오젠까지 지금 준비가 돼 있는데 일단 제3의 알테오젠은 여러분들이 지금 생방송을 잘 보셨다면은 여기에 힌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3의 알테오젠이 지금 순항하고 있고 그리고 제4의 알테오젠은 여러분들이 공개 방송에서 보시면은 이 종목이 제4의 알테오젠이구나라고 아실 수 있을 만큼 지금 준비가 잘 돼 있는 바닥에서 올라오려고 하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도체 종목도 중요하고 바이오도 중요하지만
반도체는 이미 어느 정도 상승한 상태에서 조정이 나온 그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움직이고 있고요. 바이오는 바닥에서 지금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했을 때 비중 매매가 가능하다는 거죠. 비중을 많이 실어서 수익을 내는 것과 너무 분산이 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대응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비중 실을 수 있는 그런 매매법에 대해서도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바이오 쪽에 있어서는 워낙 우리 이 바이오로 굉장한 유명세를 지금 또 떨쳐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 전략 계속해서 챙겨보겠습니다. 자, 포털 검색창에요. MTN 밴드 검색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이재상 위원님의 사진 보이고 그 옆에 방송 중 깜빡이고 있으니까요. 뭐 치킨 3마리의 기회부터 바이오 관련 종목들에 있어서 다음 승부주 그리고 여러 가지 금양에 있어서의 가격 전략들까지 함께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재상 위원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위원님 사실 이제 시간 좀 있으니 한 가지 질문만 드리면 지금 포트에 바이오, 2차 전지, 반도체 쪽으로 아마 많이 담겨져 있으실 거예요. 세 개는 그냥 쭉 지금 지속적으로 홀딩해도 괜찮을까요? 일단 시장 자체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작년에 뭐 로봇이라든지 2차전지 쪽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로봇도 아마 다시 올라오긴 할 텐데 일단 반도체 쪽은 엔비디아가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계속 가져가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우리 주 말미에 갑자기 미장 밀린 거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고 이 추세는 계속해서 보면서 다음 주에 또 제대로 전략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공개 방송 잠시 후 시작하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머니왕 2부 연이어서 펼쳐지니까요. 참고해 주세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